자, 371페이지야. 4장 강론인데 1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각종 등기 절차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책 보시면 변경 넘게 나와 있으면 쭉 보십니까? 페이지 넘겨서 짝꿍 좀 찾아보십니까? 2번은 무슨 등기예요? 경정 등기. 3번은 말소 등기. 4번은 5번은요. 6번 부기 등기. 일단 별표 하나 치워놓고 하십시오. 시험장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자, 7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별표 한 3개 쳐놓으십시오. 시험장에서 2번 만납니다. 자, 8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촉탁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자, 9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시면서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는 목차가 몇 개 있구나. 8가지인데 제가 별표를 어디 쳤었죠?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가지 마시라고요. 자, 1번 무슨 등기 나왔어요?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이거 언제 하는 등기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재활용하십시오.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변경 됐을 때 하는 등기요. 이렇게 가야지. 변경 등기 눈 감고 뭐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뭐 하는데 시험장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객관식이니까 저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아, 뭐가 됐을 때? 변경 됐을 때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겠죠. 뭐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공의 차이죠. 자, 절대로 따라 쓰지 마시고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등기라는 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는 내용이 뭐야 돼요? 일치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합니다. 특징이 어디였냐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러면 이걸 불일치한 상태로 놔둘까요? 일치시킬까요? 일치시켜야 된다. 이럴 때 하는 게 뭔데? 변경인데. 자, 그러면 1번 의 보시고요. 가로 1번 의에서요. 자, 거기서 형광펜으로 넣어줄 단어가 뭘까요? 지금 우리 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일치인데 언제 어떻게 불일치하는 거야? 이거야.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단 말은 처음에는 일치됐는데 뭐 했을 때? 나중에 불일치가 됐을 때. 자, 그러면 또 쓰느라고 놓지 마시고 지금 그냥 들어보셔라. 자, 건물이 한 채 있다. 소유자는 갑이다. 갑은 서울 사람이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전세 내줬다. 전세금은 7천만 원이다. 자, 건물은 1층짜리 건물이다. 이게 지금 실체관계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등기부야.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앞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표제부는 뭐가 나오죠? 부동산의 표시야. 건물이라면 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뭐 목조 건물 면적은 층수는 1층 면적은 7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갑구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소유권 이전 받았다. 소유자는 갑이다. 어디 살고 있다? 서울 살고 있다. 을구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소유권 외유 권리야. 전세권 등기. 전세권자는 A고 전세금 얼마짜리? 7천만 원. 그러면 이 실체관계와 등기부상의 내용은 항상 뭐야 돼요? 일치돼야 되는데 지금 변경 등기는 A가 뭐 한다? 불일치한다고요. 어떻게? 후발적으로. 그럼 여기 뭐가 후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서 이분이 서울 살다 용인으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주소가 실제 주소하고 등기상 주소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이 7천에 살다가 1억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럼 실제 전세금 얼마인데? 1억인데 등기는 7천만 원이죠. 1억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자, 여기는 1층 면적 70인데 이분이 건물을 중축해서 100제곱미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면적은 얼마인데? 100인데 등기부상의 면적은 70. 그러면 이걸 얼마로? 100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라는 게? 변경 등기야. 그럼 이제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문거리셔라. 변경 등기. 뭐가 변경되면? 실체관계가 변경돼서 등기 일부와 안 맞으면 이걸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변경 등기인데, 자, 이번은 내용보다는 등기 보면서 상상만 해두시라고요. 자, 가로 2번 제목이 무슨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자, 표제부, 자, 표시번호 1번이 주말 처리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서 행황표 넣어 보십시오. 공인중개사보다 손님이 먼저 찾아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반포동 산 12 몇 번으로 바뀌었어요? 반포동 7번으로 지번 바뀌었잖아요. 자, 지목이 임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 바뀌었는데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전환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제가 등록전환을 지적법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었죠? 할인수야. 지적이 뭔지는 기억나십니까? 등록전환 할인수였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다가, 자, 지번 바뀐 거 봐보십시오. 지번이 뭐였어요? 산 10이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지번 7로 바뀌었잖아요. 임야도장에 있던 걸 어디로 옮긴 거예요? 토지대나 옮겼다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너무 깁니다. 자, 2번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3번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강남구가 분구가 되면서요. 반포동이 뭐가 됐어요? 서초구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행정구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내가 바꿨어요? 나라가 바꿨어요? 이거 고칠 때 내가 돈 내고 신청할 거예요? 지들이 고쳐줄 거예요? 여러분, 지들이 그러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겠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된다고요. 자, 직권으로 하게 된 증거 두 가지 포인트 넣어 보십시오. 접수일자 있어요, 없어요? 접수일자가 없잖아요. 직권 처리했으니까요. 또 직권을 하면 뜻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뜻을 밝혔어요? 2002년도에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2002년 3월 3일 날 뭐 하게 됐다? 등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표제부의 변경이라고요.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면 뭐 한다? 변경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것 건물 등기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포인트 넣어 보십시오. 목조가 뭘로 바뀌고, 시멘트 블록조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적이 80에서 얼마로? 85제곱미터.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증축 및 개축이 됐다고요. 이건 직권이었어요, 신청이었어요? 신청했잖아요. 아, 이렇게 건물의 면적이 바뀌어도 변경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제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넘겨 보십시오. 자, 가로 3번 권리 변경,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자, 원래 전세권자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나전세, 전세금 얼마? 7천만 원이 왜 지어졌냐면, 자, 7천을 얼마로 올렸어요? 1억을 올렸죠. 자, 순위번호 1-1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왜 2번 안 하고 1-1 했겠어요? 같은 전세권이잖아요. 자, 그리고 전세금 1억 됐으니까 1번 등기 중에 주말된 건 뭔만? 금액만 주말한다고요. 자, 그런데 자, 아래 거 보시면요.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전세금 7천인데 순위번호 2번 저당권에다가 물음표 하나 던져주시고요. 순위번호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왜 3번이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걸 다시 옮겨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자 전세금 7천인데 원래는 이렇게 뭐 하면 돼요? 부기등기로 1억을 올려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증액하기 전에 순위번호 2번에 B라는 사람 저당권자가 만약에 5천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은 들어올 때 선순위 전세금 얼마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7천이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금액을 1억을 올렸습니다.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자, 1억으로 올리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정전 전세금 7천을 주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B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들어올 때 얼마짜리였는데, 근데 지들이 기간 나중에 만료되고 증액해서 이렇게 1순위로 가져가면 열 받잖아요. 열 받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뭐가 들어야 되는 게
승낙서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B에 막도장 찍을 게 아니라 뭐 찍고 인감도장 찍고 뭐가 들어야 돼요? B에 인감증명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해준다고요. 여러분이 B라면 승낙해 주겠습니까? 어린 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자 시험에 이제 단골로 나오는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 변경 등기는 각하시켜야 되겠죠. 이때는 각하시키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만 배려해 주면 됩니다. 자 배려하는 방법이 번호가 1-1이 아니라 뭐라고 3번 쓰게 되고 3번 썼으면 옛날 건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자 경매 넘어갔습니다.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1순위로 A가 7천, 2순위로 B가 5천, 3순위로 1번 1억 중에 얼마 받았으니까 7천 나머지 3천 받으면 이 사람이 배려되잖아요. 그럼 제가 3번에다 별표를 한 이유는 아시겠죠? 등기 목적이 뭐예요? 1번 전세권 변경인데 번호가 1-1이 아니라 3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은 제3자 유무에 따라서 부기 등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된다? 주등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밀려줘야 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살다가 임대차 들어와서요. 나중에 저당권 들어왔다. 증액하더라도 증액분은 누구한테는 밀리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던 저당권자한테 밀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3자가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똑같은 전세권 변경인데 번호가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부기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주등기로 나올 수도 있더라 말이죠. 자 반면에 가로 4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인데 자 순위번호 5번에서 5-1번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내서 형광펜 하시고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5-1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가 이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중랑구 살든 송파구 살든 그놈이 그놈이라 뭐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라는데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일본식 한자입니다. 거주지가 뭐였다? 이전했다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브리핑 하다 보면 거기 고객이 그러거든요. 전거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넌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도장만 줘. 그러면 됩니다. 거주지가 어디 살다가 중랑구 살다가 어디로? 송파구로 이사 가서 얘가 뭐 했다? 신청으로 주소를 바꿨다고요. 이럴 때 하는 등기 목적이 뭐라고요? 등기 목적.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난 놓고도 거기 등기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보시오. 등기부가 나눠질 때야. 제일 앞에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그 다음 칸에 등기 목적. 그 다음 칸이 접수. 그 다음이 등기 원인. 그 다음 칸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인데 나중에 5월달 되면 그 순서도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된다고요. 주소 밖에서 따는 게 무슨 등기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한 단어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2018년에는 모든 걸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변경인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의의를 보시고 변경 능가의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실차한계와 등기의 뭐가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일치하는 건데 여기는 원시적인데 자 여기서 경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자로 쓰면 이거거든요. 얘가 고칠 경 발을 정자 말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막한다.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시적이란 말 아에는 처음부터 막은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자 증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면적이 얼마인데 100인데 700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뭐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자 이분이 원래 용인 살았는데 처음부터 뭘로 돼 있다? 서울이다. 그럼 이거 뭐야 돼요? 경정해야 되잖아요. 자 전세금이 7천이 아니라 얼마였는데 1억인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고치는 게 뭐가 돼요? 경정.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일부 대상이 하는데 얘는 뭐고? 후발적이고 얘는 원시적인데 여기서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거든. 원시적이란 말은 누군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누가 잘못했느냐. 자 목차를 잡아보십시오. 가로 2번과 가로 3번 목차의 차이가 뭐예요? 변경과 경정 거의 유사합니다. 가로 2번 누가 잘못했고
당사자가 착오를 잘못했고 반면에 가로 3번은 자 그럼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7천으로 잘못됐다고. 이 잘못이 만약에 누구 잘못이라면 당사자들이 신청서에 잘못 써오는 바람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누가 고쳐야 돼요? 당사자들이 모여서 고쳐달라고 신청해야 된다고요. 자 거기 예를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5번에서 5-1번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중랑구가 뭘로? 송파구로 바뀌었는데 자 등기 목적이 뭐예요? 아까 왼쪽은 뭐였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었고 여기는 뭐예요? 등기명인 표시 경정이야. 아직도 뭐가 틀린지를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뭐예요? 아까 왼쪽은 뭐였어요? 이사 가서 바뀐 거고 얘는 뭐인 거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사 가서 바뀌면 무슨 등기라는 거고 변경하는 거고 처음부터 잘못된 바 하는 거예요. 경전하는데 여기 원인은 신청 착오니까 누가 잘못했던 게 신청을 착오로 잘못 써서 바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잘못을 이분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등기관도 누구였냐면 아까 7시까지 술 마신 사람이 있었죠.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고 써야 될 거 얼마로? 7천을 썼다고.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고쳐줘야지 우리 보고 돈 내고 고쳐라 해서 안 되잖아요. 제목만 잡으시라고. 가로 3번. 누구 잘못이었다면 등기관 잘못이었다면 말한다. 직권으로 경쟁한다. 밑에 등기를 보시고 뭘 잘못했었는지를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분을 2분의 1을 넘겨준 게 아니라 얼마 넘겨준 건데 3분의 1인데 등기관이 7시까지 술 마셨잖아요. 그냥 똑같이 얼마로 써버리는 거예요. 2분의 1로 써서 바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다 치우고 3분의 1인데 이거 신청했어요? 직권이었어요? 어디 보고 하는 거야? 접수 일자가 없잖아요. 이건 직권으로 했잖아요. 또 하나 형광펜 가야 될 차례가 있겠죠. 직권으로 하면 직권으로 한 뜻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착오 발견으로 인하여 2005년도에 뭐 했다? 등기를 마쳤다고요. 지금 거기 5-7-1번의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경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눈에 뭐가 씌우면 변경과 경정을 구별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변경이 아니라 뭐다? 경정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 뭐 한 거예요? 바로 잡았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3순위는 잘못된 걸 고쳤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자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본문 읽어보시면 한 단어 동그라미 치고 나오십시오. 등기관 잘못을 고쳤으면 잘못돼서 고쳤다는 걸 뭐 해줘라? 알려는 줘야 된다고요. 통계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했잖아요. 등기관 잘못으로 잘못된 걸 고쳤다. 직권으로 고쳤으면 그렇게 고쳤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무엇에 나누는구나? 통지해 준다고요. 자, 이건 이제 경정인데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변경과 경정은 세트로 보게 됩니다. 일부를 고치는데 차이점은 변경은 언제 하는 거고 후발적 불일치 때하고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 절차와 방법은 거의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일부 대상인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무슨 느낌이 나왔어요? 자 1번 의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까요? 얘는 이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말할 때 등기 전부가 부적법 파괴되면 그 등기를 소멸하기 위한 게 뭐가 돼요? 말소 등기인데 자 거기 등기 돌아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이 뭐였어요? 저당권 설정인데 다 주말되어 있죠. 순위번호 4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말소 등기 할 때는 꼭 몇 번이라고 콕 찍어줘야 됩니다. 몇 번 말소. 3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한다. 말소. 이게 지금 말소 등기라고요. 그리고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3번 등기를 말하는 게 주말. 주말이 무슨 뜻이죠? 빨간색으로 지어준다고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이렇게 전부가 잘못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인데 이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뭐 할 수도 있다? 단독인데 더 중요한 건 오른쪽 가로 5번 제목에 별표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왜 이게 별표 쳐졌을까요?
말소 등기도 우리가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았는데 신청해야 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뭘 예로 들었었죠? 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데 등기가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무효니까 이건 등기에 받는다. 발견하면 직권말소, 모르면 직권말소해달라고 받는 게 이신청에서 받는 게 처리가 되는데 무지막지란 말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1, 2호 위반이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지우지는 않는다. 먼저 뭐하고 통지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별말 없으면 그때만 한다. 직권말소 처리된다고요. 그러면 쓰지는 마시고 지금 1번 보시면 몇 호와 몇 호를 간과한 등기라고 그랬어요. 1호와 2호를 간과한 등기야.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야? 1, 2호를 제외한 등기는 간과하고 등기되더라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은 자, 거기 등기부 돌아보시면 지상권자가 누구였어요? 이도령. 박도령이는 뭘 담보로 잡은 사람이죠? 거기 옆에 날짜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며칠 날 봤었죠? 12월 22일 날 몇 시에 봤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자, 거기 왜 박도령이 등기는 직권말소 나가죠? 자, 번호를 바꿔서요. 7번 지상권자 A. 자, 7-1번 7번 지상권의 저당권 B. B는 뭘 담보로 잡은 사람이에요? 지상권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자, 8번 몇 번이 말소가 되면 7번 지상권 말소. 왜냐하면 지상권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렇게 할 때 자, 7번이 말소가 되면 몇 번은 죽는 거예요. 7-10은 죽었잖아요. 이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9번 몇 번 말소. 7-1번 말소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7번 말소는 당사자가 뭐야 돼요? 신청하지만 얘는 뭐, 누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데 B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때 B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승낙서인데. 자, 교재 다시 보시면 이거 그림 봤던 게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거예요? 2달 전에 봤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이 말소 당하게 되면 몇 번은 죽는 거다. 7-1번 등기관이 뭐였어요? 직권 말소 하잖아요. 따라서 이때 7번 B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뭐 하지 않았어도 신청하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다. 직권 말소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큰 4번 무슨 등기예요? 말소회복 등기인데 1번 의 보시고 거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자, 지금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변경과 경정은 언제였어요? 일부 대상이고요. 말소 등기는 전부인데 거기 말소회복 등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뭐였으면 말소됐으면 부적법 말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소해서는 안 될 게 말소가 됐다면 그 말소된 내용을 봐야 돼요. 살리는 게 뭐다? 회복 등기야. 자, 요건은 다음에 보시면 되고 페이지 넘겨서 실물 한번 봐보십시오. 자, 376페이지 순위번호 3번서부터 쭉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뭐 짝꿍한테 설명 못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느낌은 오죠. 그럼 나중에 이제 중개하시다가 고객한테도 느낌 왔다고만 전해주면 되겠죠. 자, 옮겨봅니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였어요? 이갑동. 순위번호 4번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원인이 뭐였죠? 매매. 자, 순위번호 5번 몇 번 말소? 자, 말소할 때는 몇 번인지 콕콕 찍어줘야 됩니다. 자, 원인이 뭐예요?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자, 민법 시간에 해제란 말 들어봤습니까? 배웠습니까? 지금 민법 다 끝났죠? 다른 과목 다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끝났는데 뭐 선생님만 끝났지 여러분이 끝난 건 아니죠. 해제와 해지가 무슨 차이예요? 해제는 해지하는 것이고요. 해지는 해지하는 거야. 자, 이 차이죠. 해제는 우리말로 뭐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랑 나랑 매매 계약 했는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매매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한단 말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되게 되면 누구 게 아니다. 을 게 아니다. 그럼 누구 거다? 갑 건데 왜 네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니? 이건 뭐와 부합하지 않는 거야?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전부 부적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순위번호 몇 번? 5번 콕 찍으라 그랬죠. 몇 번 말소? 4번 말소하는데 이렇게만 끝내면 4번이 살아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주말 처리하는 게 말소 등기라고요. 근데 이게 해제인데 자 아까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셨어요. 이도령이 지상권 말소는 원인이 뭐였어요? 순위번호 2번의 원인. 해지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원인이 뭐죠? 해제고 여기는 지금 지상권 나올 때는 해지죠. 무슨 차이야? 그러면 거기는 이도령이라는 사람이 땅을 계속 사용해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해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효가 되면 그동안에 했던 사용료 계산해야 되고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뭐 한다? 지상권을 효력을 저지시키는 거잖아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래 무효를 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제를 했다고요. 해제하면 누구 거다? 갑 거다. 무효니까 이 등기를 없애는 게 바로 뭐예요? 말소 등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등기가 불법 말소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 건데? 을 건데 누가? 갑이라는 놈이 서류를 유죄해서 의뢰 등기를 잘못 지어버렸다고요. 자, 혹시 거울 이야기 하십니까? 자,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나 합격하겠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공부를 해야죠. 그러자. 우리가 배웠던 거울은 그 거울 말고 뭐죠? 거울이 깨졌더라도 거울 앞에 있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는 뭐 되어 있어 보이지만 말소되어 있어 보이지만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럼 실제로 누구 거예요? 을 건데 등기는 누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갑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소된 이 의뢰 등기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회복 등기야.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순위번호 6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등기 목적에다 형광펜 넣은 다음에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몇 번 회복이다. 이렇게 콕콕 찍어줬나. 자, 6번. 자, 살리는데 지금 4번을 살려야 되잖아요. 몇 번 회복? 4번 회복 등기인데 자, 칠판 보신 다음에 이대로만 하면 지금 살아난 거 여전히 주고 있어요. 여전히 빨간 줄 찾았잖아요.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컴퓨터니까 여기 커서 블럭 잡아서 빨간색을 없애자. 등기는 물권 변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말소된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빨간 줄을 지워버릴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 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회복 등기는 오늘 되더라도 이 사람 언제 회복되는 게 말소되기 전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6번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 밑에 4번을 봐하는 게 다시 한번 그대로 옮겨준다고요. 이 사람은 말소가 없었던 것처럼 정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 부분입니다. 전부가 말소되면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 등기부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1번 저당권자가 누구죠? 임종성, 채무자는 손혜경. 그러면 임종성이가 손혜경이한테 얼마 빌려주고 8천만 원 빌려주고 처음에는 이자를 얼마 받기로 한 거야? 2할 받기로 했다고요. 자, 순위번호 1-1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뭐한다? 변경한다. 뭐가 변경된 거예요? 이자를 안 받겠다. 이자 약정을 폐지한 거죠. 그럼 다시 옮겨보면, 자, 이렇게 이가 저당권자 금액 8천만 원 나오고 이자는 20% 받겠다가, 자, 1-1번 1번 저당권을 뭐해서 변경해서 이자 약정이 뭐했다? 폐지됐다. 그러면 뭐만 지워주는 거예요? 이자를 지워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무담보로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순위번호 2번 봐보십시오.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 말소? 1-1번 말소. 원인이 뭐예요? 신청차고. 그럼 여기다 옮겨보면, 자, 2번. 자, 1-1번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한다. 왜냐하면 신청차고 뭘 폐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폐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1번을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그럼 뭐가 지금 잘못 지어진 거야? 이자 20%가 잘못 지어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릴 때 아까 전부 회복은 무슨 등기로 하고 주등기로 통째로 썼죠. 근데 지금은 1번 등기 중에 다 살아있고 뭐만 주고 있어요? 이자만 주고 있죠. 그러면 통째로 쓸 필요 없잖아요. 아까 여기는 다 주말됐으니까 통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쓰는지 밝히고 통째로 넣어주지만 여기는 다 살아있는 걸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뭔만. 이자만 뭐 하면 돼요? 살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번호 1-2번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등기 목적은 어디에다 형광펜 넣으셔야 돼요? 좀 잘못 넣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때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과감히 넣어보십시오. 회복이 회복. 2번 등기로 인하여 몇 번을 회복한다? 1번을 회복하는데 여기서 회복할 건 뭐만 회복하면 돼요? 이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번호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무슨 등기가 돼요? 회복 등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 등기인데 하나는 부기 등기가 되고 하나는 뭐가 돼요? 주등기. 차이가 뭐예요? 전부 회복은 뭘로 하고 주등기라고 통째로 써주지만 일부 회복은 무슨 등기로 하고 부기 등기로 하고 주말되었던 것만 이자만 살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소회복의 특징이 이걸 늘 묻거든요. 전부도 살리고 모두 살리는데 일부도 살리는데 전부는 무슨 등기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살려내는 거지만 일부 회복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해서 주말된 것만 살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칠판하고 책을 보면 좀 그림이 다른 게 뭐예요? 칠판하고 책에 있는 게 좀 뭐가 다르거든요, 지금. 자, 1번, 1-1번, 2번, 1-2번 제가 순서대로 했죠. 근데 책에 보면 1-2번이 어디가 있어요? 1-1번 밑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할 건데, 자, 전산화되어 있죠. 그럼 1-2번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1-1번 커서로 블럭 잡아서 뭐 한 다음에 한 줄 삽입해서 1번에 관련된 등기는 쭉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등기 보실 때는 부기 등기 보실 때는 여기 접수일자나 등기한 날짜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보면 순서는 뭐가 빨랐어요? 2번하고 1-2번이었지만 등기에 나올 때는 1-2번은 몇 번 밑으로 가서 1-1번 밑으로 가서 하게 된다고요. 그거 보실 때는 접수일자 보면서 어느 게 먼저 있었는지 순서는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네 가지 등기 특징이 뭐였냐면요. 변경과 경정은 뭐 대상이고 일부 대상이고 말소 등기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반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말소회복은 뭣도 전부도 일부도 모두 다 대상이 된다고요. 네 가지는 아주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제목 보시면서 나름대로 상상만 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5번째 뭐가 있어요? 거기 1번 의 보신 다음에 뭐가 함정이 될지 출제원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멸실등기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럼 전부에다 형광펜 하시고 그럼 반대서 가면 언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2층짜리 건물에 1층은 괜찮은데 2층만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멸실등기 할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변경 등기 문제가 된다고요. 전부 일부 잡으시면 되고. 자, 등기부터 알아보십시오.
순위번호 2번 접수일자 며칠? 2005년 11월 9일.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실에다 형광펜 하시고 건물이 며칠 날 무너진 거예요? 2005년 11월 9일입니까? 10월 16일입니까? 10월 16일 날 건물이 무너져서 등기 접수는 며칠 날 한 거야? 11월 9일 날. 그러면 건물 무너졌으니까 1번 등기를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지웠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등기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잖아요. 자, 거기 다시 하나 또 쓰는 말이 있죠. 2번 등기하고 봤던 이 등기는 둘 필요가 없더라. 번호 기록 폐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멸실 등기 이걸 때 한다고요. 전부가 멸실하면 주말 처리하고 등기를 뭐 하는 과정이야? 폐쇄하는 과정이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가 된다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기 등기인데, 자, 부기 등기는 이거의 대립 문제입니다. 자, 주등기와 부기 등기 칠판에 나와 있는데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왜 주등기라고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등기 그럽니다. 번호를 매길 때 뭐 하는 거야? 독립한 번호로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3번 다음에 몇 번? 4번 다음에 5번. 이걸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그런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번호는 1-1번, 1-2번이잖아요. 독립번호가 아니잖아요. 기존 번호에다 꼬리를 달았잖아요. 이런 걸 뭐라는 거야?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가 아니라 기존 주등기에다 뭐 하는 게 1-, 2-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돼요? 부기등기인데 원래 등기는 주등기, 독립등기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데 교재 보시면 가로 2번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크게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세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은 설명된 거니까 따로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기존 등기 권리와 동일한 순위, 거기 동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건 느낌만 받아보십시오. 이건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나올 거거든요. 자, 1번 A라는 사람 저당권자 5억이고요. 2번 B라는 사람 저당권자 3억짜리인데 이때 B는 뭘 보고 들어온 사람이죠? 5억을 보고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저당권의 금액을 저당권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C한테 양도를 했다.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C 앞으로 번호를 3번 매겨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C라면 이 저당권을 양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오히려 누구한테도 밀려요? B한테도 밀리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뭐 또 넘겨줘야 돼요? 순위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번호를 몇 번? 1-1번인데 이때 B의 동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이 사람은 얼마 보고 들어왔어요? 5억 보고 들어왔죠. 그러면 A가 이렇게 저당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B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넘어가더라도 이 사람이 1순위로 여전히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의 받을 거 없이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누구니까? C니까 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뭐 하는 게? 주말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순위를 이어받고자 할 때는 무슨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기등기가 필요하다고요. 자, 아까 부기등기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자, B라는 사람이고 다시 이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다. 이 사람은 2억짜리다.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채권을 증여하겠습니다. 2번 저당권 변경 등기 3억에서 4억으로 빌려주게 됐다. 자, 이때 번호를 자 2-1번 하게 되면 이때는 누가 1 받겠어요? C라는 사람은 1순위 얼마 보고 들어왔고 5억. 요즘 5천이 돈입니까? 그래도 나오면 다 억 단위입니다. 5억. 자, 그 다음에 이 B는 몇 억? 3억. 이 사람 이거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담보같이 계산했겠죠. 내가 2억을 빌려주더라도 1순위 5억, 2순위 3억. 그리고 최소한 얼마는 받을 수 있겠지. 2억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뭔 일이 벌어지냐면 B라는 사람이 설정자하고 합의해서 3억을 얼마로? 4억으로 하고 똑같은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C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얼마 보고 들어왔는데?
3억 보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분은 뭐가 필요한 거야? 동의사가 들어와줘야 부기등기를 한다고요. 부기등기라면 옛날 금액은 뭐 해도 돼요? 주말 처리한다고요. 근데 이 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번호가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된다고요. 자, 경매 넘어갔습니다.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순위로 누가? C가 5억 받고 2순위로 B가 자, 주등기 할 때 이거 지어서는 안 되죠. 3억 받고 3순위로 C가 얼마? 2억. 4순위로 자, 이 사람은 4억 중에 얼마는 받았으니까 3억. 나머지 얼마? 1억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는 경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부기등기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5월달, 7월달에 정리하면 되거든요. 나올 때마다 아까 여기서도 왜 이거 부기등기였어요? 전부 회복은 주등기로 하지만 뭐 할 때는 일부 회복은 동일성을 나타내줘야 되요. 그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거기 부기등기 하는 경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때 나오면 모아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부기등기는 별표를 몇 개 쳤었죠? 하나인데 가등기는 몇 개 쳐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볼 건데 쉬는 시간에 바쁘십니까? 밑에 박스 보시면 구체적 사례에서 쭉 하나 써놨죠. 아니 읽지 마시고 그냥 쉬십시오. 또 읽으러 가면 또 중간에 도망가고 하니까 그냥 푹 쉬셨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